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썸네일 각오하고 한 줄로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 다행히 미국 증시를 포함하여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여 조금 면이 섰네요. 전일이 시장 반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334포인트까지 밀려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웬걸 금요일 아침이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자 나스닥 선물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국 증시 개장하는 오전 9시에는 12,000포인트를 넘겨버렸죠. 제롬 파월이 이 50bp 인상 지속 그리고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트레이더가 보는 시각과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 새벽 4시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때 나스닥 선물은 11,700포인트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는데 뉴욕 시간 기준 장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변동성 매도자들이 추가로 해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시장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고 그러자 옵션이 가수요, 그러니까 해지하려는 그런 매수 수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월이 발언 이전에 이미 시장은 더 이상 밀리는 것은 오버액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숏 커버링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이미 바닥 대비 2% 가까이 상승한 상황에서 코스피 선물 또한 0.6%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저는 이거 오늘 무조건 상승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이제 품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늘 지나고 보면 다른 선택을 했을 이 껄무새가 되기 마련이죠. 이번에도 조금 아쉬웠던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풋매도보다는 콜옵션 매수가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사람은 자기가 먹던 것을 먹어야 한다고 옵션 매도로 버는 사람이 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 적응하기 어렵죠. 따라서 전일 가장 좋은 선택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롱델타를 따라붙어서 그대로 풋 매도를 오버나이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글로벌 숏 커버링이 나올 것 같아서 풋 매도를 한 것일까요?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목요일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옵션 만기 결제가 들어갈 무렵 외국인들은 당월물은 하락 결제 대비해서 풋옵션을 매수했지만 선물은 그 짧은 시간 3시부터 굉장히 빠른 시간에 4천억 이상 선물을 매수해서 6월물 시장에서는 선물 매도를 빠르게 걷어낼 준비를 했죠. 누적된 선물 매도가 지금 4만 계약이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결제 약정이 집중 유입된 구간이 4월 12일 이후라고 보는데요. 평균 단가가 355 이하로 판단된 데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은 아주 징그러운 양매도장으로서 하락을 봤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혹여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평균 단가 355 이하에서 선물 매도가 쌓인 이 4만 계약이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은 매수로 전환되는 것에 앞서 일단 청산하기만 하는데도 시장을 최소 360선 이상으로 당겨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가까운 선물 매수를 잘 분해해 보면 단순히 선물만 매수한 게 아니라 콜옵션도 골고루 대량 매수를 하고 풋옵션은 변동성 매수에 이 델타는 롱 방향, 이 백스프레드를 짰어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아주 폭등 베팅을 한 겁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면 꼭 풋옵션을 외가격 매수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한 편인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롱을 세게 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매수를 하면서 하루에만 미결제 약정이 1만 계약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아직도 3만 계약 더 남아있어요. 물론 이 매수는 신규 매수가 아닌 매도의 청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10% 부족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물 매수에 앞서 외국인들은 선물부터 먼저 사요. 왜냐면 현물은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남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단은 숏부터 걷어내는 게 맞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인한 프로그램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만약에 잠기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콜옵션도 대량으로 매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주식을 외국인들이 살 때
그 주식 사는 것이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신규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사는 것보다는 보통은 그 선물 매수 먼저 베팅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선물 매수를 청산하면서 현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선물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선물을 미리 산 이유는 이 현물은 매도자가 없으면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 바닥에서 현물을 막 산다 그러면 시장이 너무 빨리 폭등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물을 산 다음에 시장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거기서 선물 매도로 치우면서 현물을 사게 되면 시장 충격 없이 현물을 매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가격에서 현물을 샀다 하더라도 선물은 저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서 그 선물을 현물로 스위칭할 때 이미 저 아래에서 산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현물을 적극적으로 산다,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중간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산이 들어온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제 처음으로 선물 매수 무려 1만 계약이 청산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닥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볼게요. 우선 누적된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언와인드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약 3만 계약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만 계약이 청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롱으로 전환될지 안 될지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할 수 없고 하락장은 맞는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하락장에서도 롱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승장에서도 숏을 잡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 게 숙명이죠. 이 3만 계약이 언와인드 되려면 시장을 저는 360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전에 시장이 어떤 패턴을 그려야 되는지 이런 조건을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 하락장에서 시장이 하락에 베팅한 외국인이 거래 상대방은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아주 무한 콜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은 거의 거래를 하지 않고 주로 기관이 차익 거래야 ETF 해지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외국인이 강한 선물 매수를 한 동안 개인이 무려 6,700억 넘는 선물 매도를 한 것입니다. 개인이 파생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선물 매매를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7.9포인트 올랐다가 이렇게 숏을 잡아버린다? 그러면 이 버틸 때는 왕창 버티고 먹는 것은 너무 찔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누적된 규모를 계산하면 개인이 선물 매도는 신규 매도라기보다는 저 바닥까지 계속 물타기 매수를 한 것을 이제 조금 본전에 접근했다 해서 청산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 정도 이익으로 청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확인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정답입니다. 또 오늘 옵션 시장에서 의외로 개인들은 콜옵션을 팔았어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콜옵션 사던 건 무슨 정신으로 한 거냐 할 수 있지만, 그건 이번 옵션 만기 때 모두 휴지가 됐고 새 월물이 시작되었는데 콜옵션을 팔았다. 이거는 거래대금도 한번 봐야죠. 수량이나 금액이나 모두 콜옵션을 높은 비중으로 팔았어요. 야, 이번에 시장 폭등하면 개인들 이번에는 콜 매도로 제대로 다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도 시장이 비슷한 형태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콜 매도 누적이 나온지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콜 매도 누적이 된다. 그러면 5월은 셀인 메이가 아니라 의외로 초강력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외국인이 선물 환매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콜 매도 손절매로 인한 콜옵션 폭발,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 계속 상승하니까 V코스피는 2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했는데 콜옵션은 외곽격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콜 스마일이 살짝 생기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상승할 때 풋옵션 외곽격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 내가격 풋옵션이나 델타 맞춰서 빠지게 되고, 콜옵션은 이 물타기 매수를 하면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일까요? 시장의 궤적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냐마는 이 주식을 살 때보다 파생시장에서 숏을 치울 때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측 가능하기도 하죠. 주식은 안 사도 되지만 파생시장에서 숏은 올라갈 때마다 증거금 문제로 무조건 손절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장 마감 무렵이 상황을 보고 금요일에 시장 바닥 찍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 시황을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숏 마인드 롱 마인드를 꺾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롱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갭 다운이 나온 뒤 본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미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1.5%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현물 마감 때는 닥스 선물 기준 14,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요. 잘 보면 사흘 연속 종가 고가예요. 현물 시장만큼은. 장중에는 아랫골이 막 달고 또 현물 마감 뒤에는 다시 밀렸을지언정 사흘 연속 아랫골이 달리면서 종가 고가로 현물이 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받쳤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제와 또 다르네 라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최근 며칠간은 유럽 증시 상승 동력을 제가 유럽 국채의 상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유럽 국채가 하락했어요. 심지어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왜 올랐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시장이 맥을 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룸버그의 유로 마켓 랩을 보면 사흘 전부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딥 바이어들이 주식 매수를 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반면 미국 시장은 장기 채권이 매수량만큼 주식을 매도를 해서 비중 조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눌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주식도 싸다고 생각돼서 매수가 들어왔고 장기 채권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 채권 시장이 주된 리스크로 여겨졌던 묻지마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채권 매도, 요게 멈추면서 무브 인덱스, 요걸로 대표되는 채권 변동성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가 지수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기 금리 상승 추세가 아직 꺾였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렇게 속도 조절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시장은 안심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난데없는 숏 커버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럽 증시에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이제 14,000포인트의 종가상으로 안착한 것. 이게 사흘 연속 시도를 해서 이제 확실하게 안착한 거죠. 그리고 유로스탁스 변동성인 V2X 선물이 29포인트로 무려 8.82%나 하락을 해서 한동안 30포인트 위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게 내려온 겁니다. 미국 세션에서 변동성 이야기할 때 재차 언급하겠지만 악재가 지금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제는 변동성 매도자들의 힘에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리스크 온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재료는 오지달러 같은 이 베타가 큰 통화들이 강하게 반등을 한 것인데요. 엊그제 유로화가 강하게 불어졌는데 왜 유로화는 반등을 못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유로엔은 그래도 1%가량 반등을 해줬어요. 시장의 핵심은 지금 신규 리스크 온이라기보다는 과도한 리스크 오프 베팅을 걷어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로화는 아직 못 살아나는 거고,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오지달러 같은 것이 반등을 시작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품 시장에서도 구리가 톤당 9,000달러 초반까지 밀린 것이 1.86% 반등에 성공했고, 기름은 무려 3.31% 상승해서 이 110달러에 안착했는데, 기름은 아시아 세션부터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숏 커버링성 상승으로 올라왔다고 봐요. 기름이 옵션 만기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든 시장에서 리스크 온이 생겼다. 그러니까 과도한 리스크 오프가 걷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 또한 개장 전 2% 가까이 상승을 했죠. 초반에는 단기 반등에 의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으나 5분도 안 돼서 모두 소화해내고 시장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유럽 세션 마감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상승을 해서 장중에 12,400포인트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4% 상승을 한 것이죠. 개장 후 시장이 폭등을 한 동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59.1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일부 시황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쁘게 나온 것을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제 상품 시장들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해석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전부터 커버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시장이 주목해야 될 것은 새벽 1시 10분에 첫 번째 고점을 찍고 나서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해서 새벽 3시 30분까지 나스닥 기준 170포인트가량 밀린 건데 이때 시장이 밀릴만한 요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금요일이 공격, 요걸 한번 시도해보면서 밀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때 장중에 죽었던 변동성이 제법 많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새벽 3시 30분 변동성 매도가 다시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되고 주가지수 선물은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할 때 이런 식의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 인덱스 종목 위주로 반등을 강하게 하고 나머지 잡주들은 잘 못 오르죠. 그런데 물론 테슬라니 AMD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거 그동안 많이 밀렸던 대형주들 크게 반등한 것도 있지만 의외로 코인베이스가 16% 상승했어요. 비트코인 얼마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젠 코인베이스도 오르지, 로비누드 같은 주식도 24%, 물론 이것도 개별 종목 이슈 있습니다. M&A 이슈인데, 그래도 기존의 잡주로 여겨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이것은 증시에 과도한 매도가 쌓인 것이 아주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데요. 이렇게 숏커버에 의한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나스닥 기준 13,50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진정한 항복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 증시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제대로 터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5월 셋째 주 옵션 만기 때 시장은 제대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있어요.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트레이더는 이 현재의 리스크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늘 파악하고 대응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 내내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계속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지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은 폭락이 나오기 어렵죠. 굳이 하락이 나온다 해도 변동성을 살리지 않고 자근자근 내려오거나 혹여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변동성을 강하게 부러뜨리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목요일 새벽 4시에 시장 급반등,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목요일장. 금요일 새벽 4시에 시장 반등이 아주 중요한 바닥 신호였어요. 그때 변동성이 죽기 시작한 것이 하락은 끝났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고, 그 신호로 시장은 조정 한번 주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해서 순식간에 급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제 변동성이 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이상 장중에 조정이 나오들 2% 이상 밀리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혹여 외부 악재로 마이너스 2% 밀린다? 그러면 일단 매수해서 버텨도 되는 반등장에 들어선 거예요. 남겨진 악재가 뭔가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핵 사용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악재. 자, 그런데 그 외에는 시장이 새로운 뉴스거리 반응해서 급락 나온다, 북한이 핵 쏜다?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꺾였다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 말고도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이 야간 선물에서 347.95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이번 반등은 저는 최소 355포인트, 더 심하게 가면 365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환산하면 2750선까지는 아주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상승의 궤적이 어떠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도 계속 롱마인드 갖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존 푼 매도분은 그대로 둔 채 335 푼 매도를 늘려서 상방으로 대응할 것이고, 콜옵션 매수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매수 타이밍을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중에 얼마든지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노려서 푼 매도를 늘리고, 갭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는 푼 매도를 적극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 풋옵션 매도 오버나잇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달리 이미 변동성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콜 감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마감 무렵 콜 스마일이 살짝 보였는데요. 그래서 콜 매도는 웬만하면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0.2 이하의 풋옵션은 아예 매도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콜 스마일이 생기면 풋도 스마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 매도는 델타 리스크를 조금 감당하고도 등 가격에 가까운 그런 풋옵션을 매도해야 돈이 되거나 아니면 델타를 쫓아갈 수 있는 거지, 0.2 이하의 풋옵션은 매도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마인드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몇 가지 리스크 온 베팅을 할 계획인데요. 지난주에 단기 관점으로 매수한 오지달러, 지난주 저가선 깨지기 전까지는 이번 주 내내 들고 갈 생각이고, 구리도 아시아 세션에서 매수를 조금씩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 채권 스프레드는 계속 들고 가고요. 유로화 매도는 제가 아깝게 털렸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이고, 유로스탁스 선물은 이 멤버십 회원들께는 알렸지만 일찍 손절을 해서 폭등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매수를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또한 이 장중에 이제 눌림시 계속 매수 대응할 생각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리스크 온 모드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기존의 숏 마인드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숏 잡아야지 하는 마인드가 생겨요. 그래서 4% 너무 많이 올랐잖아, 숏, 이렇게 대응해서 처음 몇 번은 이익이 날 수 있는데, 나중에 진정한 커버링이 나오게 된 시점에서는 그런 식의 장중 매도 대응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아주 강하게 물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늘 니케이 선물 폭등이에요. 한 번도 조정 주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3%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추세의 전환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양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봉이 나오고 나서는 조정기에 계속 기존 마인드를 뒤집지 않는다면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시장이 조정 나와서 그 자리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물 거래자들은 계속 올라간 사이에 마진콜로 계좌가 거덜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장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숏 마인드는 최대한 빨리 치우고 롱 마인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도 또 하나의 트레이더고 또 이건 저에게 한 이야기도 해요. 트레이더는 시장의 변화에 카멜레온보다도 빠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 조변석계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이번 반등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